341번하고 마지막 거를 조금 보고 그러면 호도법을 좀 넘어가시죠. 어려운 거 없으셔야 됩니다. 아까 했었던 문제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야겠지? 3, 3면의 각이래. 3, 3면이면 180도부터 270도 사이에 있는 각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죠. 자, 뭐로 바꾸라고 했었지? 일반 각으로 바꾸라고 했었죠. 그래서 180도부터 시작해서 270도까지 이렇게 바꾸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얘를 3분의 세타,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하라고 했죠.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얘가 어디 있는지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계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n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60도부터 시작해서 90도일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n에다가 2 집어넣을까요? n에다가 1 집어넣을까요? 그럼 180도부터 시작해서 1 집어넣으면 210도까지입니다. 얘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네요. n에다가 3을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240 나오잖아? 300도부터 시작해서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40에서 330이 되겠죠? 자, 이거는 몇 삼면 각입니까? 4, 3면 각이죠. 그래서 1, 3, 4 n에다가 3을 집어넣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시면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잖아. 그럼 뭐가 되죠? 360 플러스 60 360 플러스 90 이렇게 되면서 얘는 어차피 360은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60부터 90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1, 3, 4를 지나게 된다라고 우리 대표 문제에서 했다, 아가씨. 네.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거기다가 뭐 2K 집어넣고 2K-1 집어넣고 이런 것들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는 현재 몇 개를 집어넣어서 제자리로 돌아온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세타하고 2세타가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그림을 대강은 그려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45번이요. 그래서 y는 x를 그렸어. 대충 그렸어. 그 다음에 세타가 아마 여기 각도일 거야.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일 거니까 요만큼이 2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합니까? 뺍니까? 더합니까? 뺍니까? 두 개를 더하시죠. 요만큼이 세타잖아, 대칭. 그러니까 요만큼이 세타야. 그래서 여기 2세타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가서 3세타가 됐는데 이 3세타는 무엇이 됩니까? 특수가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냥 90도가 아니라 우리는 360n 플러스 90이라고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n을 또 3으로 나눠서 120n 플러스 30도라고 쓰시고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n의 값이 나오시겠죠. 그쵸? n의 값이 나오십니다. 자, 30, 요걸 집어넣어서 30을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 120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120으로 나누면 4, 3, 4, 3, 5 이렇게 되네요. 자, n이 될 수 있는 게 0하고 1입니다. n이 될 수 있는 게 0하고 1이에요. 정수니까 0하고 1이에요. 그래서 0하고 1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세타는 30도가 되거나 혹은 15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입니다. 세타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호도법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 갈게요. 이 호도법은 무슨 말이냐면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70도, 240도, 마이너스 50도 같은 도 단위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60분법. 이 용어는 안 했어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 뭐 좀 과학이나 이런 거를 좀 계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도를 60분의 1하면 1분 이게 한 번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다시 한번 60분의 1하면 얘가 두 번 띵띵한 1초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왜 동경이나 이런 거, 위도나 이런 거 나타낼 때 비슷한 걸 썼었어.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뭐 도
분, 초 이런 거 썼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 그냥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60이 기준이 돼. 60이 기준이 돼서 저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왜 60이 기준이 됐을까? 시계? 그러니까 시계도 60이 기준이 돼서 60등분을 한 거잖아. 1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왜 60이 기준이죠? 옛날에는 뭘 썼으니까? 60진법을 썼으니까. 60진법을 써서 저희는 60분법, 그 다음에는 저희가 12진법을 썼어요. 그래서 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거 아시죠? 뭐 세계사나 여기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아라비아 상인들은 무엇을 썼습니까? 몇 진법을 썼어요? 10진법을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썼잖아. 그래서 얘는 10진법을 썼단 말이지. 근데 뭐 이게 다른 국가들은 그전까지는 몇 진법을 썼어요? 12진법을 썼었어. 그래서 얘가 안 맞는 거야. 계산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 얘를 다시 바꾸고 이러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눌렀지. 아, 우리하고 거래하려면 이걸로 바꿔 라고 해서 저희는 12진법이 없어지고 사장이 되고 이제 10진법을 계산할 건데, 12진법의 잔재들이 몇 개가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시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60분법들이 이제 12진법의 잔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쐐기 문자 이런 거 보시면 여기서 60진법을 찾아볼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예, 한국사 공부나 뭐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시면 이제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거를 이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360등분을 한 거야. 왜냐면 60등분 했더니 너무 각이 크거든. 10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더 잘게 쪼갤 수 있는 이제 1도 요 정도로 이렇게 둔 거지.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크게 없어요. 자, 마치 과학에서의 온도 같은 느낌이야. 자,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얘는 되게 부정확한 아이야. 왜냐면 얘가 물에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을 기준으로 만든 거잖아. 네, 과학적인 상식. 자, 어는 점을 우리 0도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도시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되게 웃겨. 선생님 물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100도에서 딱 끓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 어떻게 물이 딱 0도에서 얼어요? 그렇게 정의한 거니까 얘 0도에서 얼 수밖에 없겠지. 예.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얘는 비과학적이라서 우리 과학자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냈죠. 뭘 만들어냈어요? 이과생들? 네? 어떤 거요? 허쉬요? 허쉬는 아니고요. 켈빈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가 이게 과학이 발전하기 전이었고 얘가 과학이 발전한 후였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범용력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다음에 화씨도 쓰는 거 아시죠? 화씨? 자, 어쨌든간,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얘가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새로 만든 호도법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요 60분법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건데, 이제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 수학적으로 다시 각도를 한번 더 나타내보자, 갈라보자를 얘기한 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그래서 새로운 단위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저기, 이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원에 있는 호를 도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죠. 원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밑에를 잠깐 보시면 아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단위를 만드냐면 여기 반지름이 R이야. 그래서 요 호의 길이도 R이야.
자, 호의 길이 이렇게 곡선을 잰 거야. 얘가 R이야. 그래서 얘가 1cm면 1cm, 2cm면 2cm 이렇게 되는데 얘 각이 일정하더라. 그걸 이용한 게 우리는 사실 앞에서 3.14 파이를 이용한 거고 여기는 각도를 잰 거. 요 각도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라디안이라고 부를게요. 1라디안. 1라디안. 자, 그래서 얘를 1라디안이라고 쓰지 않고 얘를 RAT라고 쓸게요. 자, 이제부터 수학적인 용어가 이제 그 공학계산기 있지. 공학계산기에 요런 용어 있어. RA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하고 도하고 이렇게 60분법하고 바꿔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더 배우고 있는 거야. 되게 재밌지 않니? 자, 그런데 그 1라디안 그냥 현재 있는 각도하고 몇 도 정도를 가지느냐라는 건데 약 50도 정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도 정도, 50도 정도, 60도 정도. 얘가 3.14 이렇게 들어가면 60도 정도 되잖아. 180 나누기 3.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현재 얘가 왜 6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보죠. 자, 여기는 이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하고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서술형 문제에서 빈칸 채우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증명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R이야. R.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원은 몇입니까? 2파이 R이야. 이렇게. 자, 이거는 부채꼴의 호야.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 원주라고 부르죠. 이렇게. 근데 요 호하고 원주는 안에 있는 중심각이랑 비례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도야. 여기 호에 이렇게 비례하는 거 알파도야. 그 다음에 원에 비례한 원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360도가 있잖아. 360도야. 이렇게. 비례식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면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이에요. 180도예요. 라고 얘기하고 이 알파도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고. 됐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잊지 말고 앞에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교 때 저는 각도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고 이제 그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으니까 오답으로 됐었던 게 각도를 맨 처음에 배우잖아. 32라고 쓰면 틀렸고 30도라고 쓰면 맞았었어. 맨 처음에 각도를 배울 때. 안 그랬나요? 저는 맨날 그랬는데. 저 중학교 때도 그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써있는데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께서 도를 썼냐 안 썼냐 가지고 되게 막 그 애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야. 그거 가지고 점수가 깎이니까 사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 단위가 중요한지 아느냐 모르냐 한 번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되게 혼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 도는 항상 썼어야 돼요. 근데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죠. 상용 로그라든지 아니면 그 제곱근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쓰는 것들은 생략해버리잖아. 근데 이 도는 굉장히 자주 씀에도 불구하고 생략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는 요걸 더 자주 쓰니까 이거를 생략해버려요. 라디안을 생략해. 됐죠? 그래서 얘 각도가 이제부터 1이야 하면은 1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1라디안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이 파이야라고 하면 3.14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파이 라디안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까지.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이제부터 외우실 거냐면 자 밑에 옆에 중심개념에다가 한 번만 써놓을게요. 중심개념에다가 자, 한 번만 읽을게. 자, 라디안은 뭐라고? 이 반지름이 R인데 원의 길이가 R이 원에서 R이 호인 거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저희는 일정한 1라디안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사실은 파이분의 180이라고 정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1라디안. 그런데 이렇게 외우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양변에 파이를 곱해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고 외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라디안은 방금 생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희는 이과 과정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파이는 180도다라고 마음속에다가 새겨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파이는 180도에 파이는 180도에 얼마나 이렇게 새겼는지 저희 중학교 때 있잖아. 중학교 친구를 과외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과외를 막 하니까 과외 시작할 때 선생님 파이가 뭐예요? 하면 180이야 라고 잘못 말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 내 분계가 뭐야? 파이는 3.14를 잘 안 써. 그때도 파이는 3.1 진짜 잘 안 쓰는데 얘가 왜였지? 왜 3.14가 180도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제가 막 각인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라디안이 생략이 돼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으로. 아니야? 세분데요. 우리 12시였어요. 2시요. 2시죠. 윤호는 12시라고 해서. 윤호는 12시요. 네. 7시요. 자, 개념 5번이요? 정말. 개념 5번. 여기 또 써 있어요. 또 여기 써 있어요. 개념 5번입니다. 이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외우라고? 파이는 180이다. 파이 라디안은 180이다. 라고 하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사실은 2번을 안 외워도 되고 다른 것들을 안 외워도 되거든. 자, 여기 다 라디안을 생략해서 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냥 각도를 1이라고 쓸 거야. 자, 파이 라디안은 180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얘를 양변을 180으로 나눌 수도 있어. 자, 180으로 나누면 이쪽이 뭐가 돼요? 1도가 되죠. 다음 180 나눴으니까 얘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 2번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파이는 180도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라고 외우시면 이제 각에 대한 변환도 되게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실 과학에서 쓰던 그 단위 생략법인데요. 자, 여기 위에 좀 볼까요? 여기 확인 문제? 확인 문제.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이 6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대.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대.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파이는 180도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60도가 나옵니까? 3으로 나누면 되잖아. 3으로 나누면.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라디안 표현을, 얘 라디안이야? 3분의 2 파이에서 파이에다가 3.14 넣으면 큰일 나요? 이거 아니야. 얘 라디안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 각도로 나타내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파이 대신에 뭐 쓰라 했어 아까? 파이는 180도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180도를 그냥 써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180도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60으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120도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네? 나와요, 항상. 각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라고 나와요. 앞에 각. 네. 네, 각이라고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헷갈리지 않게 나와요. 헷갈리지 않게. 근데 이제 외국 저서에는 얘가 헷갈리게 나와요. 얘가 각도인지 3.14를 곱하라는 거지 이게 잘 모를 때는 그냥 눈치껏 해주셔야 됩니다. 눈치껏. 자, 밑에 있는 요 있잖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수각 정도를 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용도는 당연히 알 거고요. 파이는 180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셔서 90도 절반 자른 게 뭐 2분의 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특수각은 반드시 외워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 120, 135, 뭐 150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익숙하게 될 거야. 익숙하게 될 거라서 저희가 특수각 30도, 45도, 60도는 반드시 필수로 외워주시고 이제 여기 360도는 2파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뭘 쓸 거냐면 일반각이 있었잖아. 우리 일반각은 뭐라고 했었냐면 360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360n
360을 이제 뭐라고 쓴다고? 2파이라고 쓸 거야. 네, 그래서 요 다른 표현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꿀 거예요. 됐죠? 얘를 보고서 얘가 n바퀴 돌았구나 라고 보셔야 돼. 2파이는 한 바퀴 360 돌 거니까 얘는 n바퀴 돌았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각도를 바꾸는 연습을 뒤지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죠. 자, 저희가 시험 범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한 번에 배웁니다. 되게 많이 배웠잖아. 네, 되게 많이 배운데 사실 돌이켜봐봐. 배운 게 없어. 돌이켜봐봐. 뭘 배웠어? 지수, 로그 끝이야. 우리가 배운 게 지수, 로그 끝이야. 그 다음에 상하함수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활용되고 그래프 그리고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진 않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에서 조금 복잡한 것들 몇 가지만 외우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내신에서는 막 되게 복잡하진 않다. 네.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십니다. 네. 자, 여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나왔는데요. 이제 당연히 원의 넓이가 바뀌어야겠죠. 자, 원의 넓이 바뀌어야 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다시 다 바꿔서 써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예? ln 넣어서요?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예. 네. 그래서 2파이 r 얘가 뭐죠? 원의 전체 둘레. 원 전체 둘레였어. 근데 그것을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배웠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넓이도 마찬가지. 자, 넓이조차도 파이 r의 제곱 원의 넓이에서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잘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60분법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걸로 다 바꿔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대요. 자, L. 자, 여기 L이야. L,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이 파이 R은 원의 전체 둘레야. 원의 전체 둘레야. 그래서 이 호의 길이하고 원의 둘레는 뭐에 비례한다고? 중심각에 대해서 비례한다 했으니까 여기 중심각은 세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유는각은 360도 즉 2파이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곱해서 정리했더니 L은 R 세타 이렇게 되게 간단한 식이 나와버려요. 자, 얘 호의 길이는 R 세타래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고요? 우리는 호도법이란 게 뭐라고? 호도법? 원의 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각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호의 길이 구하는 거하고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게 식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에 대한 얘기로 정의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R은 반지름이고 세타는 중심각이에요. 중심각. 근데 라디안 중심각이죠. 라디안 중심각. 넓이 한번 볼게요. 넓이. 자, 요 넓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R 세타 요 하나를 가져와서 L이라고 바꿔주시면 2분의 1 RL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거 두 개 다 외울 거잖아. 두 개 다 외울 거니까 저는 여기 위에 거라고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를 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넓이는 2분의 1 R 세타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는 R 세타 어차피 여기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두 개 다 쓸 거니까 어쨌든 다 외우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중심계정 보시면 1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호의 길이는 R 세타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이라고 해서 맨 끝에 있는 식을 반드시 외워주시고 어차피 가운데 식은 1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뭐 딱히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죠.
자, 우리 다음에 있는 요 유형 몇 개를 좀 보고 갈 건데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서 저희는 요거 두 개를 조금 보고 갈게요. 5번하고 6번을 하나씩만 보고 나머지를 숙제를 해오시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 넓이를 찾으라고 써 있어요. 그럼 호의 길이 나왔네요. 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L은 R 세타. 자, R 곱하기 세타 4분의 3파이다. 자, 라디안 생략돼 있다 했잖아. 그래서 R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파이 약분하시고 3 약분하셔서 넘어가시면 R은 12이다. 반지름은 12예요. 넓이 구할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 RL이었어요. RL. L 뭐입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됐죠? 약분해서 69, 54파이. B의 값은 54. 그냥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공식만 알고 계시면 이제 거기다가 싹싹싹 집어넣으면 되는데 훨씬 더 간단해졌어요. 훨씬 더 간단해졌어. 자, 여기서 잠깐만 볼까요? 중심과의 크기가 4분의 3파이래. 그럼 얘 몇 도입니까? 파이 대신에 뭐 쓰라 했어? 180도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약분돼서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135도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빨리 계산하냐? 파이가 있잖아. 파이는 180도라 했잖아. 그것을 4분의 3 한대. 4분의 3 했잖아. 이렇게.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그러면 135도지.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등분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유형 6번 얼른 넘어가시고 오늘 마무리 하시죠. 자, 유형 6번 보시면 여기서 뭐 최대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부채꼴을 하나 그려보시면 자, 둘레가 몇 개가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반지름 R과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L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 길이는 뭐냐면 R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L이 몇 개? 1개. 이렇게 했더니 12가 나옵니다. 자, 둘레니까 R 2개에다가 L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넓이가 최대래. 자, 넓이 최대였으니까 뭐 쓰시면 됩니까? 넓이 2분의 1 R L을 쓰시겠죠.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못 쓰는 이유는 뭡니까? 세타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주시고 2분의 1 R L 얘가 넓이입니다. 여기를 써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자, L 대신에 뭐 씁니까? 마이너스 2R 플러스 12를 써주면 되겠죠. 2분의 1 먹여요. 마이너스 R 플러스 6 이렇게. 됐죠? 자, 다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넓이의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는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R이 3일 때 넓이가 9가 최대가 돼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 3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중심각 구하래. 중심각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R 나오면 L도 나오죠. L 몇입니까? 6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구할 수 있습니까? L은 뭐니까? R 세타잖아. 그치? 6은 R 세타. 세타의 값은 2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각도가 이래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아니야. 우리 어차피 뭐가 생략돼 있으니까 라디안이라는 게 생략돼 있으니까 이 라디안인 거라서 한 약 12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약 120도지 110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끝.